밥맛이 정말 맛있어요. 막걸리를 만들어도 달고 맛있고 설탕 넣었냐고 할 정도로 막걸리에서 단맛이 나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거창푸드 문영득 활동가입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 있는 벼들을 뵐 건데, 여기 있는 벼들은 우리가 보통 집에서 먹는 그 쌀밥과는 좀 다른 거예요. 보통 토종벼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지금은 일본종하고 뭐 여러 가지가 개량된 종, 거의 일본종하고 개량된 그런 종들의 밥을 우리가 먹고 있는데, 사실은 일제시대 이후에 광복하고 나서도 우리나라 토종벼들이 이렇게 몇 어르신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근데 그 어르신들은 이제 소량을 하시다 보니까 판매는 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그냥 해 드시는 걸로 계속 그 씨를 받고 다시 다음에 농사 짓는 그런 씨앗 받는 농사를 해오고 계셨죠. 여기 있는 토종벼는 총 3가지가 있어요. 그 붉은 차나락과 노인도와 대관도가 있습니다. 총 3가지가 있는데, 이 우리나라에 혹시 토종벼가 몇 종류 정도 있는지 아시나요? 알고 계신 분? 당연 모르죠. 700까지 700? 3,000가지. 3,000까지는 안 되죠? 몇 가지가 있습니까? 100몇 가지인가? 100 몇 가지인가요? 몇 가지인가요? 700. 몇 가지가 있죠? 300 얼마라고 안 했어? 300 얼마인가요? 네, 우리나라에는 토종벼가 약 한 1,500여 종류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면서 들어와서 이제 한 사업 중에 하나가 이런 식물 자원 조사였어요. 그때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일본 사람들이 총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토종벼가 약 1,500여 종류 정도 심어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중복된 종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각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같은 노인도라도 여기서는 노인도, 또 다른 데서 무슨 도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그 이름을 각각 다 그대로 부르다 보니까 약 1,500여 종류 정도 기록이 되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일단은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토질도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노인도라고 해도 밥을 해보면 쌀밥 맛이 틀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보면 누런 황금 들판이지만은, 옛날에는 우리나라 들판을, 그렇죠, 그 일제시대 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1,500여 종류의 그 들판에 그 토종벼들이 각기 집집마다 자기가 먹고 싶은 벼들을 키웠겠죠. 자기에게 필요한 종들. 기와집이 그 초가집이 있었으면 그 볏집을 더 많이 수확해야 하니까 튼튼한 볏집을 얻으면서 알곡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벼를 심었을 것이고, 굉장히 식구가 많아서 쌀밥이 중요했던 사람들은 수확량이 많이 나는 그런 종을 위주로 심었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농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논도 있었고요, 붉은 논도 있었고요, 막 이렇게 막 황금 들판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색깔의 논이 여기가 일제시대 때도 다 논이었다면, 그 시절에 왔었다면 굉장히 다양한 색깔의 그런 토종벼들을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창푸드에서 이렇게 토종벼 복원 사업과 함께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곳에 심어두었는데요. 현재 심어진 세종벼 중에 붉은 차나락이라고 하는 것은 찰벼입니다. 벼는 찰벼와 매벼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보통 막걸리 담그면 맛있는 찰벼, 그리고 떡도 해먹는 그런 찰벼가, 찹쌀이라고 부르는 그런 찰벼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쌀이라고 부르는 매벼가 있는데요. 이 붉은 차나락이라고 하는 것은 찰벼예요. 네, 찰벼이고, 특징은 지금은 좀 덜한데, 그 여름 초가을까지 보면은 잎이 굉장히 붉습니다. 예, 붉고 그리고 잎이 굉장히 붉기 때문에 이것을 볏짚 공예용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이것을 그렇게 뭐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찹쌀은 그냥 일반 찹쌀 정도의 맛이고, 그 소출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떨어지진 않는, 토종벼에 비해서 떨어지진 않는 그 정도의 그 수확량을 가지고 있고요. 옆에 보면 노인도라고 있는데, 네, 이것이 노인도라는 거예요. 이게 노인도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뭐냐 하면, 꽃이 필 때 보면 그 까락의 색깔이 지금은 노래 보이지만은 한 8월부터 해서 8월 초부터 8월 중하순까지 와서 보면은
까락 색깔이 정말 예쁩니다. 근데 이 노인도는 흰색 까락이 정말 쫙 펼쳐지는 게 정말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이렇게 이제 익으면 고개를 숙이면서 누런 빛깔이 띕니다. 노인도는 그 밥맛이 정말 맛있어요. 막걸리를 만들어도 달고 맛있고 그리고 밥을 해 먹어도 맛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노인들을 드셔보시고는 달지 않아요, 맛이 없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이제 수확한 후에 어떻게 저장을 했느냐에 따라서 또 밥맛이 달라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그것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노인도는 저희가 저희가 작년에 막걸리를 총 10종을 담가봤었거든요. 담가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설탕 넣었냐고 할 정도로 막걸리에서 단맛이 나는 네, 그런 종류의 토종벼였습니다. 네, 밥도 답니다. 예, 달고 맛있어요. 저 노인도는 왜 전국적으로 재배되어졌는지 알겠더라고요. 밥이 맛있어요. 맛있고 수확량도 뭐 많은 수준은 아닌데 떨어지진 않고 그리고 이것은 대관도라고 하는 겁니다. 대관도라고 하는 건데 거의 노인도하고 비슷하게 흰색 가락이 보이는 건데 보면은 그 알이 좀 굵어요. 알이 굵고 그리고 이 대관도 같은 경우에는 알도 굵고 맛있어서 임금에게 진상되었던 그런 토종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막걸리를 담았었죠. 그런데 이제 단맛은 저희가 담아보니까 단맛은 확실히 노인도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대관도가 수확량이 좋았다고 합니다. 알이 굵으니까. 예, 직접 이렇게 재배를 해보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네, 다백도라고 부르고 이거는 분홍색 가락이 정말 예뻐서 8월 달에 와서 보시면 반하실 거예요. 예, 그 정도로 되게 예쁘고 흑갱은 털이 꼭 멧돼지 털처럼 생겼어요. 검정색 이렇게 가락이 있는 게 보이는데 이것을 이렇게 모아두면 진짜 꼭 멧돼지 털 같거든요. 그렇고 막걸리가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는 찰벼이고 그 흑갱하고 북흑조는 북한에서 재배되던 종이에요. 우리나라에선 재배하지 않았었습니다.